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이른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가 이뤄진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는 15일이죠. G7 회의 참석, 이게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다자외교 데뷔 무대입니다. 네.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겠습니까? 네, 사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양자회담도 아니고 다자회담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 세계 최고의 정상들 다 모이는데 G7이니까 서방 선진 7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뭐 독일, 뭐 캐나다 등등 해서 7개국인데 여기에 또 인도의 모디 총리도 오고 그래서 여러 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나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사실. 원래 근데 다자 외교가 양자 외교보다 더 어렵습니까? 아니 뭐 여러 정상들을 같이 만나야 되니까 고려할 게 훨씬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외교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국내에서 정치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에서 쭉 오래 계시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혹시 안 가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저 12.3 비상기업 조치로 인해서 한국의 외교 공백이 6개월이나 돼가지고 세계에서 한국을 많이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빨리 국제관계를 정상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아마 저 단안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가신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달 말에는 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긴 또 더 많은 나라 정상들이 오죠. 근데 예.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일단 캐나다에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꽤 크죠. 바로 옆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이제 틀림없이 올 테니까 거기서 이제 만나는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한 기회일 수도 있죠. 세계에서 서방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들 7개 나라 정상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외교를 정상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가시는 거고요. 근데 뭐 무엇보다도 근데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런 게 한미 간의 현안들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일 간에도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만남이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간에 정말 산적한 현안들, 관세 협상도 그렇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일단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는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까지도 양자 회담까지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지금 서방 선진 7개국이니까 7개국 정상에다가 인도, 뭐 한국, 그래 뭐 한두 개 나라 더니까 10개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고 아마 길지는 않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또 캐나다하고 워낙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또 이달 말에 나토 정상회담까지 하면은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했거든요, 미국으로. 예. 근데 지금 이달에는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그 회담에 갔다가 미국으로 들려서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고 오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직 그게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가능성도 예, 있고. 어쨌든 한미 간에 지금 관세 협상이 본격화될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트럼프가 성과를 보고 싶은 중국과의 그 어떤 엄청난 그 경쟁 국면에서 꼬리를 내렸잖아요, 한번. 100% 이상 관세를 일단 내렸고 중국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한국과 빨리 뭔가 협상을 해서 우방국인 한국하고 빨리 협상을 타결한 걸 모범 삼아서 다른 나라하고 협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뻔찍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을 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뭐 여기까지 오신 김에 워싱턴 DC까지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정상회담 한번 다시 합시다. 그러면 또 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마 어떤 형태로든 한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어젯밤 10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좀 분위기가 훈훈해 보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간에는 왜 이렇게 한미 정상 통화가 왜 이렇게 늦어지냐 뭐 그랬는데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되게 바빴어요. 어. 푸틴 대통령하고 엄청난 장시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오랜 동안 전화 통화도 했고 그 다음에 또 5일 날에는 시진핑 주석하고 90분 동안 통화를 했고 그런 그 두 개만 해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갈등이 정면 충돌해가지고 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일론 머스크하고 서로 그냥 뭐 일론 머스크가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도 난 찬성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굉장히 그 신경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시차도 있잖아요. 한미 간에 12시간 예. 이상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밤 10시에 이제 20분 동안 통화가 됐는데 첫 번째 말씀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 그러고 서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대외 전략 기조는 한미 동맹이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도 잘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이제 고민인 관세 협상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게 서로가 우리 한미 동맹이 어떤 사이냐 이게 피를 나는 사이인데 서로가 호혜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하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가능한 빨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하자 이랬고 예. 분위기가 상당히 격이 없고 훈훈했다라 그래요. 친근한 분위기였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점을 찾은 거죠 우리가. 대선 그 유세를 하는 도중에 피습을 당했다. 목숨을 잃을 뻔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나 나나 대선 때 이렇게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그 위기를 넘기면서 하는 그 우리가 그래서 리더십을 이제 갖게 됐는데 더 나는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을 높이 높이 존경하고 하니까 우리 잘해 나가자. 그러니까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제 골프를 좋아하잖아요. 예. 골프 광이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랑 맨날 골프 치고 그랬는데 우리 전직 대통령들은 골프를 치질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트럼프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골프도 하시니까 골프 실력이 어떻게 되냐? 트럼프가 훨씬 더 잘 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나는 얼마 칩니다. 뭐 이러고 우리 동맹끼리 골프 회동을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다고 그렇게 또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정상 그 당선돼 가지고 바로 첫 번째 통화에서 개인적인 이런 그 개인사까지도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게 굉장히 격이 없고 가까운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가 또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있는 마가 모자를 내가 받았다 선물로. 그러니까 그러냐? 내가 선물로 사인까지 한 거를 가지고 계시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빨리 만나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조만간에 만났으면 좋겠고 다자든 양자든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워싱턴 DC로 초청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20분이지만 알차고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돋구는 데는 좋은 대화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정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통화 내용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 잘 앞으로 진전이 될 수 있을까일 텐데 그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관세 협상 좀 진전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일본인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달려가 가지고선 축하한다 그러고 뭐 황금 골프채를 선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엄청 잘했는데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일본의 관세를 25%를 매겼습니다. 우리도 26% 매긴다 그랬다가 다시 정정해서 25% 똑같아요. 정상회담 한 나라하고 안 한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은 사실 한마디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중국한테 일단 미국이 꼬리를 내렸고 다른 나라들한테 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이 가장 잘 알려진 게 뭐냐면 굉장한 압박과 공포감을 조성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고 그 곤혹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좀 봐달라 이러면 슬금슬금 하나씩 그 압력을 줄여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더십 교체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빨리 안 한 게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기회였을 수도.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달 8일 날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상호 관세를 25% 매겼는데 10%는 일반 관세니까 전 세계 모두 10%는 매겨놨고 15%는 지금 이제 유예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리더십 교체 상황이고 대통령 지금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협상 대표도 새로 또 선임해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입장을 좀 생각해서 이 관세 유예를 조금 연기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7월 8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만 과연 예외로 해줄 것이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서두를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오는데 뭔가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뭔가라는 거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선정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조건 을의 처지인 것만은 아닙니다. 갑의 처지인 게 있어요. 조선 산업 같은 거는 지금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려면 해군력이 아주 뛰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압도적인 우세를 가져오고 항공모함도 지금 압도적이지만 작은 배들, 순양함, 구축함 이런 전함들 조그만 거 있잖아요. 중국이 미국의 그 함정 만드는 속도의 30배 이상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향후에 한 20년, 30년 뒤에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에서 뒤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배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의 조선업은 지금 다 무너졌고. 그럼 어디냐? 세계에서 그다음 중국 다음에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조선업에서 협력하자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 60% 이상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산하니까 미국의 그 많은 IT 산업들 있잖아요.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다 엔비디아 같은 데 거기서 다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고개를 숙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다 지금 알래스카의 가스관 사업하는데 이게 사실 그 미국의 석유 메이저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사업 타당성이 좋으면 미국 회사들 시키겠죠. 근데 자기네 회사들은 하라고도 안 그러고 한국, 일본, 대만 회사들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사업 타당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이고 맥킨리산이라고 북미에서 제일 높은 산맥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이 과연 남을 건지 그리고 사업 시한도 2032년에는 이게 가스를 채굴할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더 늦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굉장히 조심조심 좀 발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한테는 더 강하게 압박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오고 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굽신굽신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이게 성원만 해주신다면 우리 정부가 아마 슬기로운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 오는 9일에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요.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히토류 대미 수출 재개에 동의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미중 협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트럼프 체면이 중국이 완전히 첫 번째 목표물이었는데 거기에서 100% 이상 관세를 내려줌으로써 사실 모양새가 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 지금 막 환호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90분을 통화해서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고 이란 문제도 있고 북핵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미중 관계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는 서로 이제 정상들을 초청해가지고 일단 관계가 개선됐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협상을 지금 한 달 전에 타결이 된 거를 지지부진했는데 다시 또 재개하기로 해서 9일날 런던에서 이제 회담을 하고요. 그 중국이 참 준비를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는 잘한 게 이 히토류 같은 게 이 중국이 세계의 7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히토류는 반드시 필요한데 미국의 막 자동차 산업, 항공 산업 이런 게 막 중단될 지금 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자기들이 공급망을 확보도 안 해놓고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긴 거예요. 그걸 이제 중국은 다 계산하고 있다가 히토류를 전면 중단시키니까 미국 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화 통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가지고 이거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좀 풀어주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지금 하버드나 그런데 중국인 유학생들 엄청나게 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비자 안 주고 막 그렇게 나가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전화 통화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인 유학생들 우린 적극 환영한다 그랬어요. 아주 어떻게 정상의 발언이 어떻게 하루 사이에 저렇게 막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 같은 것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체면이 또 깎인 게 엔비디아의
반도체 수출하는데 고사양은 이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저사양만 하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 저사양도 수출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그 못하게 한 며칠 뒤에 발표를 했는데 그 애초에 그 고사양 있는 그 품질과 거의 유사한 걸 중국이 자체 생산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아니 훨씬 나쁜 것도 중단을 시켰는데 더 나은 것까지 거의 비슷한 걸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속으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야 이거 뭔가 그 쪼여야 되는데 중국이 너무나 빨리 기술로 따라오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지금 꽉 막힌 남북 관계도 좀 풀릴 수 있을지 네. 훈풍이 불어올지 관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후보 시절에 9.19 남북 합의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네. 지금 남북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정부 때는 남북 관계가 뭐 전무했었고 그리고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우리는 같은 민족도 아니다. 적대국이다. 그 적대국인 전시 상태인 관계다. 이렇게 하고 휴전선 인근에다 장벽도 세우고 하여튼 우리한테 적대적인 행위는 서로 간에 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 세 개가 선순환 관계가 아니라 남북 관계 완전 적대 관계로 갔고 한미 관계는 어떻게 보면 관계는 개선이 됐지만 좀 굴종적인 관계로 너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줬고 그 북미 간에도 대화는 끊어졌고 이거 완전히 다 막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신경 쓴 거는 오로지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저지하고 한미 공조해가지고 제재 가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뭐 그 무력 공격해 온다면 격퇴한다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김정은 독재 정권이지만 그 주민들은 우리 동포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될 특수한 상태잖아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 쓰고 같은 동포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거에다가 거기서 더하는 게 뭐냐면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싸워서 이기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대승을 해도 많은 사람 죽고 많이 파괴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해롭게 지내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거기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간에 해코지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우리가 선제적으로라도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걸 막고 확성기 방송, 대북 비난하는 확성기 방송하지 않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할 의향을 표명하고 그다음에 남북 소통 채널을 가능한 빨리 회복하고 그다음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까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북미 간의 대화가 되면 한국은 이렇게 패싱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도외시하고 북미 간에만 대화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에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주의자인데 북한하고 대화가 돼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분명히 경제협력이 들어갈 테고 경제협력은 미국이 하겠냐. 우리가 같이 하거나 우리 따라 하라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는 분명하고 우리가 그렇게 통미봉란 당하는 거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 이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제 대북 화해를 주창했던 분인데 이 햇볕 정책 주창자였죠. 그분을 그 국정원장을 시켰고 이것도 이제 북한한테 하나하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 어저께 현충사 추념사도 윤석열 정부 때는 북한의 그 무력 도발에 대해서 한 채 빈틈없이 그냥 엄청난 보복을 하겠다 이랬는데 예. 어저께 추념사에는 북한을 거의 아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훌륭한 안보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 여지를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제 희망으로는 북한도 이제 빨리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응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북한도 좀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응하기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리고 연락 채널도 모두 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우리한테 그 적대적인 너네든 동족도 아니다. 남보다도 더 나쁜 적대적인 전쟁 관계인 완전히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정권이다 이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이 자기가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북미 대화도 안 하는데 남북 대화도 안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경 기조로 하니까 거기에 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히려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휴전선 인근에 장벽을 세운 겁니다. 거기다 이제 결정적인 게 러시아하고 동맹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거기다 파병까지 해가지고 여차하면 러시아가 후원하고 중국하고 경제관계도 풀려가지고 그전에는 미국이 제재 가하고 뭐 저 한국도 제재 가하고 경제협력 하면 또 얻을 것도 있고 이런 생각을 김정은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 대화해 보니까 뭐 얻는 것도 없고 그러더라. 그런 상황에서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다 막아주고 있고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 이상이 중국하고 하고 나머지 4% 5%를 러시아랑 하거든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그럼 제재의 효과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제 우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김정은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우호적인 제스처하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 거기에 설득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면 북한하고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한미 간의 공조화에서 북핵 문제도 같이 협정을 계속하고 북핵 문제 해결도 도모해 가면서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의 이 분위기를 활용해서 남북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북한과의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본이나 미국도 북한하고 수교할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 그것도 언젠가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북핵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반대했었거든요. 북일 수교 이런 거를. 근데 이제는 어차피 북핵 문제는 그 북한의 마음을 풀어서 해결하는 거고 일단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북일 수교는 북핵 문제와 관계없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카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언젠가는 우리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앞으로의 남북 관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